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웅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장 건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 주시죠. 예, 우리가 장 이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소장, 대장, 위장 전체 소화기관에 이제 관계되는 것을 이제 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손 가지고 만지는 거,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세균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도 세균을 생각해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세균을 생각해야 돼요. 손으로 뭐를 만질 때도 세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왜 제가 손을 닦을 때 얼마 동안 손을 이제 자주 씻는데 얼마 씻어요? 뭐 해피 벌스데이 2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 시간으로 손을 자주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하고 우리하고는 항상 공생으로 같이 살아가요. 그걸 없앨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세균이라는 거는 보면은 사람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많은 영역에 세균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산소가 있어야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기압도 너무 낮으면 안 되고, 이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근데 이 세균은 그런데 관계없어. 산소가 있건 없건 물속 지하건 아니건 다 살 수 있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간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러지만 이 세균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근데 세균 중에는 우리가 세균이라면은 보통 다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균도 우리 몸에 좋은 게 있고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게 있다. 이걸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장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이 우리 몸의 세포보다 많다.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세포가 몇 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세포는 60조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세균은 100조다. 이렇게 우리보다 세균이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네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약 한 1% 내지 1.5%가 세균이다. 예. 그러면은 한 150파운드쯤 되면은 약 한 1파운드, 1.5파운드가 세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세균과 공생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세균이 보면은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펑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세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잘 이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좋은 세균하고 우리 몸에 해를 주는 세균은 약 한 85대, 그러니까 85%는 15%. 네, 그러니까 나쁜 세균이 85%. 아니요. 좋은 세균, 우리 좋은 몸에 세균이 85%, 85%, 나쁜 세균이 15%.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쁜 세균이 없으면 좋겠지. 근데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80%에서 15% 정도 이런 비율로 가면은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시네요. 그래서 우리 장이 제2의 뇌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장이 제2의 뇌다. 그리고 또 중요하다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잖아요. 뱃속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 네. 그죠? 그런 얘기 하죠. 장이 건강해야 오래 산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장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죠. 그래서 장이 제2의 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고가 생겨서 뇌사가 생겼다. 아니면은 또 어떤 이 척추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 뇌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잖아요, 그죠? 네. 척추에서 신경을 통해서 뭐를 전달해서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상태에 있어도 장은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 이상하죠. 뇌에 문제가 생겨도 장은 스스로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 이제 장은 제2의 뇌다. 그리고 우리가 소장, 대장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이건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소장은 음식물을 흡수하는 거다. 그건 다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장은 물기를 흡수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건데 이 장이 우리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면역이라는 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박테리아나 외부에서 적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그 면역 체계가 망가지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병에 걸리는데 예를 들면은 오로이뮨 디지즈를 자가면역증 네. 그런 데도 생기고 뭐 알러지도 생기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천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게 면역체계 망가지면 예. 그래서 이 장을 잘 관리를 하고 건강하게 하면은 이런 질환에서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유, 나 피부병이 자꾸 생기는데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내 장이 제대로 잘 건강한가? 그러면 장이 건강하면 그런 것도 또 예방할. 알레르기 처지가 했잖아요. 그런 데서도 또 이걸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장은 위장, 소장, 대장 그렇게. 예. 그런데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뭐 소화기관 이러면 입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입부터 예. 시작해서 저 항문까지 내려가는데 우리가 지금 장이라 이러면은 물론 이제 위장도 장이지만 주로 소장,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소장, 대장. 네. 그래서 면역 체계의 약 한 8, 90%가 우리 이 장에서 일어난다. 예.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균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균들을 우리 몸에서 잘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항생제라든가 이런 거를 먹으면 균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어요. 네. 균이 죽으니까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이 이 장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 나쁜 균도 죽겠지만 좋은 균도 죽는다는 얘기네요. 항생제를 그렇죠.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어떤 분은 그 항생제를 한 달 내내 지금 우리 약국에서 오시는 분은 몇 년 걸쳐 항생제 먹는 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이유에서 먹지. 그러니까 다른 이유에서 먹지만 우리 그 장에는 좋지 않다. 부작용을 그렇죠. 일으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면역이 중요한 장의 역할이다. 이거를 오늘 꼭 이제 알아두시고. 예. 그러면은 이 장하고 우리 뇌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뭐라면은 영어로는 gut brain axis 그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뇌 그다음에 장 연결축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소장의 대장 보면 그 육모라는 거 왜 이렇게 그 음식 같은 거 양이라는 거 아시죠? 양. 네. 그럼 보면 창자에 막 도돌도돌한 게 막 이렇게 카펫에 뭐 그것처럼 막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예. 우리 소장에도 대장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용혈돌기라고 하죠. 뭐 막 잔 육모라지. 네. 육모. 예. 그게 엄청 많은데 그 하나하나가 다 역할을 해요. 예. 그게 그거를 그걸 이제 해명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그 바깥에 에피텔리움 셀이라 가지고 표피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표피세포 중간중간에 센서가 있어 또 참 희한해요. 보면 우리 몸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센서가 있어. 근데 그 센서가 우리 그 신경하고 연결돼. 우리 신경 안에는 물론 이제 자율신경 있잖아요. 뭐 교감신경, 부가구명성 이런 게 있고 베가스 너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뇌에 12쌍인가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 그중에 10번째가 베가스 너브. 그건 말하면 우리말로 미주신경이라고 그래요. 미주신경.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 장 내에 있는 장 내에는 육모, 아마 육모. 생물 시간 기억
생각하시면 청취자분들 좀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잔털이 이렇게 장 내부에 있는 예. 그림으로 그게 보여집니다. 엄청 많아요. 어떤 때는 그 이렇게 보면 막 좀 이렇게 좀 아우 이렇게 막 확대돼서 본 걸 예. 보면은 아 참 보기가 그렇게 예, 저 쩔지나 정도로죠. 네.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있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약 1파운드, 2파운드가 세균이다 생각하면 예. 끔찍스럽잖아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 장 내에 있는 그 육모의 끝과 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베가스 너브 아까 미주신경을 통해서 신경, 뇌로 뇌신경. 올라가는데 이 거기에서 센서가 있잖아요. 네. 센서가 오만 걸 다 감지하는 거예요. 아. 음식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 박테리아의 부산물이라든가 뭐 그 안에 온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감지를 해가지고 이 베가스 너브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럼 뇌에서 밑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하루에도 수만 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뇌가 우리가 예를 들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막 배가 막 아프고 트트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뇌가 어떻게 감지해?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뇌가 장하고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굉장히 신기해요. 인체가 신비한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장 건강을 참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기들이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네. 아기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안에 균이 있겠어요? 없어요. 무균 상태겠죠. 무균 상태죠. 근데 아기가 엄마 그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 접하는 게 뭐예요? 유산균이에요. 아. 유산균. 엄마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접해서 엄마가 주는 거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유산균에 제일 처음에 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산균이 아기의 몸속에 들어가서 곳곳에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작용을 하겠죠. 작용을 하는 것보다 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 아, 유산균이 갈 자리를 네, 자리. 잡는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이 유산균 뭐 프로바이오틱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예. 이 장 건강에 이 프로바이오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서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 균을 접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의 건강이라는 게 우리 마이크로바이오 마이크롭 이래 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균들이 종합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균들하고 우리는 공생을 하기 때문에 이 균을 적절하게 우리 몸에 이용할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좀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유산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또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그렇다면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런 것들 첫째로 보세요. 장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항상 이 입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많이 씹으라고 그래요. 네.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왜 아프면은 죽을 주잖아요. 무슨 죽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 왜? 씹지 않고 그냥 넘기잖아요. 예. 죽을 30번, 40번 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막 70번 씹는데 그러기엔 저는 너무 좀 지루하고 최소한 한 30번에서 40번은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씹으면은 우리 입 속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침에도 소화 효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씹으면 그다음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음 위장의 그 산도가 보통 1.2에서 뭐 2 정도 이렇게 아주 강산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또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위산을 적게 나오는 약을 많이 복용해요. 네. 약을. 저희도 뭐 엄청 많이 그런 약 복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위산이 적게 나오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박테리아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게 위산이 게이트키퍼래. 문지기인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다 들어오시오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산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발효식품. 네. 발효식품 중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김치,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미국 애들도 이런 그 발효식품 이러면 꼭 김치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그냥 사실은 건강에 좋은 김치. 네. 그다음에 뭐 사우크라프트라든가 뭐 피클드 베지터블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발효로 된 식품에는 그런 그 건강에 좋은 거네요. 그렇죠. 프로바이오틱 이런 것들이 많다. 유산균이 많고. 그다음에 그 베리 중에서도 왜 우리가 저기 그 오줌 소태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 생기면은 크랜베리 주스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장 건강에 좋은 거는 블루베리예요. 아. 블루베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 페퍼민트 오일 아세요? 예. 페퍼민트. 그거는 이 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페퍼민트 오일을 이렇게 복용하면은 이렇게 평정시키는 역할. 그렇군요. 예,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하이드레이션이라 가지고 우리 물을 많이 마시라 그러잖아요. 이제 네. 그런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물 하여튼 많이 마시는 예, 이런 그 기본적이죠. 장 건강에 중요한 그거를 하려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건강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장에 이로운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네. 특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그 프로바이오틱이 살아남을 때 먹이를 우리가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유산균에게 영양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예.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유산균에 대해서 또 얼마나 우리 몸에 또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훈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우한의원의 정용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